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비례대표 후보를 지금 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해찬이가 결국은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 뭐 도태우도 무소속 출마, 장해찬이도 무소속 출마. 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이 이제 결국은 사표 낼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 양문석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 홍익표 원내대표, 말하자면 이재명이는 지금 더 이상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딱 잘라서 이 방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가 지금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반란이 아니라 정상적인 저는 이의제기다.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실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양문석을 둘러싼 이 갈등이 상당히 더 그야말로 점입 가경의 상태로 빠져든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현재 이 장혜인 변호사, 그 다음에 최보윤이고요. 탈북공학도의 박충권, 그리고 인용하는 비례 8번, 그리고 한지아 비대위원이 11번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현재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보도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요, 용산 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요, 이제는 황수석의 결심만 남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살퇴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잖아요. 절대로 무슨 뭐 이 언론사에 압박할 일은 없고 압박하지도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언론인 사찰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아침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그 황상무가 이 개인적으로 좀 실수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퇴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답니다. 강하게.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황수석이 말이죠, 이 금명간 거취를 결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도 이 발언 자체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황수석이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특히 이렇게 이제 황상무가 말이죠, 결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타는 결국 이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렇잖아요. 이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야. 그래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돼. 요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만요, 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 상황은 전혀 없다. 요렇게 딱 잘라서 그거는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까지는요, 이 황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상무도 말이죠, 오늘 오전에 이관섭 비서실장 주재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거취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에서 내는 공식 입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론의 자유와 언론 개발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되지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황수석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이 없었어요. 예, 다만요, 이 회칼 테러 이 발언 때문에 언론사를 압박할 의도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날 이제 이 오찬할 때 MBC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MBC를 겨냥한 이 노골적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만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내부에서도 이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황상무가 본인이 이제 결자 해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자 해제라는 말 속에는 사퇴를 하라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제 이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이게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
그리고 여당 일각의 문제제기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 황상무 이 발언에 관해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해 안 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추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고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막말 파도로 인해서 공천까지 받은 사람들이 지금 공천을 번복해서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본인이 이렇게까지 뭐 더군다나 또 농담을 했다? 이게 농담을 할 얘기가 아니죠. 사안의 성격이. 더군다나 평생 언론계에 몸을 담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강히 말이죠. 정말 이거는 여야를 막느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 그리고 자기가 한 발언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황상무 본인이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부 여당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이번 선거가 중도층 싸움이 아니겠어요? 중도층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 메시지 관리할 수 있는 룸을 여당한테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해찬 현재 이 무소속 출마를 방금 전에 선언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 말이죠, 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받은 공천장은 수용구 주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께서 주신 것이다. 이토록 간절하게 수용구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 강행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자, 이게 이제 수용구 주민들과 당원들이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현역 전몽근 의원을 제끼가 된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쭉 한번 다 읽어드리고 이 장해찬 지금 이제 이 전 후보의 입장문을 쭉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한번 평가를 해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용구 주민들께서 저의 진심을 다 바친 사과와 반성을 받아주시고 청년기의 실수를 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 방송과 공적 활동으로 달라진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30대 장해탄의 말을 믿어달라. 자, 그러면서 이 동방오거리역 신설 이런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놨어요. 그러면서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인데, 하지만 제대로 싸울 줄 모르는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온실 속 화초들로는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될 수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껄끄러게 여기는 사람, 좌파의 표적이 되어도 굴하지 않는 사람인 제가 국회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부족한 야성을 채우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끌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무소속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는요, 정연욱 전 통일부 논설위원이 공천이 됐고요. 정연욱 전 논설위원은 부산 진을에서 이현승 삼선의원하고 경선했는데 패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 그 다음에 이준석을 또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재명이는 형수님에게 폐륜적인 쌍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과거라 해도 이런 폐륜 쌍욕을 한 이 대표가 셀프 공천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자, 이 얘기는요, 이재명도 지금 자기보다 훨씬 심한데 대표까지 하면서 전국 돌아다니는데 내가 수영에서 지금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은 고등학생과 성인의 성관계도 합의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칼럼을 쓴 사람인데, 조국이 고위공직자 시절 언론에 버젓이 남긴 글도 저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달라. 그러면서 측근을 보내 성상납 부마 7억 각서를 써준 이준석의 공천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서 부족한 제가 어린 시절 말실수를 했을전정 저들처럼 파렴치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전반적으로 보면요, 우선요, 지금 내가 실수한 거, 이거는 20대 철없는 어린 시절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 제가 이게 장해찬 좀 비판하면 뭐 댓글 또 난리 나는 사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저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대가, 자, 학교 다닐 때 20대하고 지금 20대가요, 저 세대보다도 아마 100배, 10,000배 더 똘똘하다고 봐요. 왜? 그만큼 모든 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어졌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만 키면 알고 싶은 거 거의 다 압니다.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보사항들이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다 공개, 오픈 인포메이션이에요. 오픈 인포메이션. 이런 오픈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70년대 대학 다닐 때 학생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20대라고 해서 어린 시절, 물론 30대보다는 어리죠. 어린 시절, 예? 청년 시절 해가지고 실수를 그냥 눈 감아달라? 저는 그거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예,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사과의 진정성을 부산 시민, 당원, 수영구, 구민들하고 이거 다 받아달라.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진작에 공천 신청할 때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싸움딱 확실하다. 여당에 싸움딱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그 부분 하나를 제외하고는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싸움딱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면 싸움딱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제가 인정해요. 왜?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보여준, 이런 장해찬의 이런 발언을 보면 싸움딱 기질은 충분하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국 이재명이 이준석이하고 비교하는데요. 요거는 비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지금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라는 거나 똑같아요. 저 사람이 도둑놈이다. 그래서 내가 도둑 치는 게 합당하다? 저 사람 처벌도 안 받잖아. 나 혼자만 처벌해 억울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저 사람은 더럽고 때가 묻었어도 나만큼은 깨끗해야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천을 비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다 쳐냈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의 공천 박친, 지침,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은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여의도에 가는 길 딱 하나밖에 없느냐? 저는 천만의 말씀. 100배, 10,000배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다면은 지금 장해찬은 본인 얘기대로 지금 30대예요. 그러면 장해찬이가 이렇게 떠서 현역까지도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 대통령이 장해찬 너 잘하고 있어. 너 청년이야. 이번에 내려갔는데도 전화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것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불공정 게임입니다. 사실 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윤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장해찬이가 있는 것이지 윤심을 빼놓고서 장해찬이가 홀로서기를 했느냐. 예. 온실속에서 크지 않았느냐. 오늘날 장해찬이가 부산 사상구 주민들로부터 그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뒤에 윤심이라고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윤심이 없었으면 청년 대표로 어떻게 선출을 받았을 수 있겠느냐. 이준석이 같이 그렇게 방송에 하나만 나가서 됐냐. 이준석이는 10년을 뛰었어요. 방송에서. 예. 물론 장해찬이도 자기 유튜브도 하고 그랬지만은 윤심의 대선 때 말이죠. 느닷없이 윤심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전에 장해찬이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윤심이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부터 보면 지금 딱 3년 정도 됐어요. 3년 만에 속성으로 큰 거예요. 속성으로 오늘날 30대 정치인 장해찬으로 성장하는 데는 윤심이 없으면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지금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그래서 저는 인생을 장해찬보다는 제가 더 살아왔잖아요. 물론 더 살았기 때문에 장해찬보다 제가 지혜가 좋다거나 뭐 판단이 정확하다. 요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지 않아요. 다만 뭘 하나를 얘기하고 싶냐. 서둘지 말아라. 예.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급할수록 바늘에 실을 끼워서 써야 되는 거지. 바늘에 몸뚱이에 실을 돌려갖고는 절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해찬이는 자기 본인의 실력만 하나 갖고 홀로 서기를 해라. 그리고 서둘지 말아라. 이번에 진정으로 반성을 보이면 일보 후퇴인 것 같아갖고 영원히 기회가 안 올 것 같지만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준석이 실패해서 장해찬이는 배워라. 예. 이준석이가 지금 당 대표 됐을 때 2027년도 제일 막강한
대선 후보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왜?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저도 저보다 한두 살이라도 많이 먹은 이 선배들 보면은요.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뭐 학벌과 관계없이 경력과 관계없이 그건 뭐냐. 인생에서 배운 삶의 경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해찬 옆에서 이 보좌하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무소속에 나오면 영원히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준석이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장해찬이는 100배 만배 지금 이 희생 국민들이 평가해 준다. 그러나 혼자 자기가 셀프 나 억울해 이재명이 봐 조국이 봐 이준석이 봐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다 뛰고 있잖아. 내가 뛰어야 되겠어. 한마디로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예. 장해찬이 진중하고 신중하라. 할 때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요. 오늘날 장해찬은 누가 만들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겁니다. 거기에서 이해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러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당의 공천 시스템을 존중하라. 공천 시스템이 잘못됐더라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고요. 이게 그 상식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악법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악법도 법.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 공천하고 국민의힘 공천을 차별화시키는 그 이유와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봐라. 예. 그래서 장해찬은 진중하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창한 미래가 있다. 창창한 미래를 이번 22대 선관에 걸지 말아라. 예. 저는 뭐 장해찬 일면식이 없어요. 일면식이 없다고 그래서 뭐 이 혹평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요 33년 공직 생활을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하게 행보하고 배울 게 이준석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반면교사 이준석한테 배워라. 제2의 이준석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더 창창한 미래가 있다. 지금의 희생은요 엄청난 보배가 될 것이다. 무소속을 출마를 안 하면.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바로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을 거기까지 가지도 말고 그게 윤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기본 길이다. 윤 대통령 신임을 왜 불복하는데 써먹냐. 예, 그거예요, 제가. 아니, 윤 대통령 신임 없었으면 장해찬이 누가 알아요, 누가. 그냥 뭐 유튜브 방송하고 종편 뛰어다니는 사람으로만 알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고속 성장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도 다른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하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배워왔던 투쟁 의지와 투쟁 방향, 투쟁 정시, 투쟁 논리 이런 것이 장해찬과 함께 가서 4년 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왜 4년을 못 참냐?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부산 쪽 보궐선거에 나가도 되잖아요. 막말로에서 부산 쪽 보궐선거 이번에 희생해 보십시오. 보궐선거 후보 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서듭니까? 자,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익표 얘기는 이것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홍익표 얘기까지. 자, 홍익표가 말이죠. 오늘 양문석 이 공천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관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지금 그래서 이명백 책임을 져라. 확실하게 이명백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위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 안 된 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관위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 의원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거의 최하점을 쳤다. 그래서 경선 자격을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렇죠. 경선 자격 주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많았죠. 더군다나 이 수박, 바퀴벌레 이런 걸로다가 당직 정지 3개월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양문석이 지금 뭐 봉화마을 가서 뭐 저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쇼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쇼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홍익표는요. 빨리 논란을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후사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문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전적으로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요. 양문석이 사퇴 안 하면 그야말로 국민심판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윤건영 그리고 이제 정세균 이런 분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너 내려와라 이건데요. 야, 유시민이 말 정말 잘해요. 유시민이가 오늘 뭐라고 했느냐?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 대표한테나 잘하라. 야, 이게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의 이게 본질을 딱 한 말로 내놓았고, 그리고 뭐 이 누구죠? 이재명이는 오늘 또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뒷거래를 했길래 이렇게 감싸는지 말이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요. 양 후보 발언 지나쳤고 사과해야 된다. 과거에도 사과했던 것을 알고 또 사과한 것으로 안다. 더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 판단할 것으로 알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국민의힘에서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열었던 연구, 환생경제. 여기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무현을 비판했던 얘기로 대치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이재명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말이죠. 자, 쭉 지금 이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다 나왔어요. 이름이. 자, 1번에는요, 최보윤, 이 고용공단, 지금 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번은 탈북공학도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3번은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번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그 다음에 5번은 강선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7번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8번은 인효한. 그리고 9번은 김민전. 10번은 김의상. 자, 여기서 제가, 자, 김민전 교수 얼마나 많이, 지금 여의도, 가려고 여러 번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많은 중택을 다뤘잖아요. 그때마다 번번이 잘 안 됐어요. 자, 이번에 되지 않습니까? 대기만성이라고 하잖아요. 대기만성. 그런 것처럼, 장해찬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1번 한지아 을지대 의대 교수. 12번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 13번 강세원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MBC 사장. 15번 김혜지 비례의원. 16번 안상훈 사회수석. 17번 이시우 공보실 비서관. 18번 박준택 크라운탭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사무소 지금 변호사. 그 다음에 20번 남성욱 교수. 21번 정예림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23번 이다리 경북부지사. 24번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 25번 김민정 보좌진협의회 회장.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그 다음에 27번 김미현 영화본부장. 28번 이석환 서정대표 변호사. 그 다음에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그리고 30번 김인현 고려대 전문대 교수. 31번 최윤우 휴먼 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경기도 광역시의회 의원. 34번 백종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백종욱. 그 다음에 35번 김소양 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후속 보도를 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